예, 오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감옥도 교화를 포기한 것이냐. 감옥에서도 교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감옥에 8개월이 있었는데도. 근데 갔다 와서, 감옥에 들어갔다 와서 이런 어떤 추태 같은 모습들을 지금 조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영상도 보여드렸죠. 이 한우 고기 먹고 된장찌개 내밀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자, 그것이 연상되는데 그 논란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거였죠. 강복절 특사로 출소를 한 그날 15일에 페이스북에 가족 식사 이렇게 짧은 글과 함께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짜리 영상을 올렸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소를 해서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된장찌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했죠.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네티즌들이 다 찾아냈죠. 영상 안에 있는 무쇠판, 반찬 그릇, 테이블 종이 이걸 다 추적을 해서 이 조국이 식사한 것이 설해마을, 서초동 그 설해마을에 있는 고급 한우 전문점이다. 미쉐린 가이드 우수 레스토랑이다. 이 식사값이 이렇게 조국이 뭐 가족들 다 했다고 하면은 조국, 정경심, 조원, 조민 또 사위가 있죠. 한 5명이 했으면은 식사값이 최대 50만 원은 넘었을 것이다. 그런 50만 원만 되겠습니까? 한우를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그런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한 8개월 있다가 나와서 소고기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형편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조국 특유의 뭔가 이게 잔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패러디도 막 나오고 하는데 네티즌 주장은 하여튼 이겁니다. 뭐 종합하면은 이 고기를 시켜야지 후식으로 된장죽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조국은 마치 서민 음식인 된장찌개만 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가식적으로 의도를 해서 사진을 올렸다. 이게 이제 조국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본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국이 김어준 유튜버 가서 또 변명을 합니다. 또 김어준이 그걸 또 다 또 라이브를 생중계를 해줍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기를 좀 먹고 싶었는데 교도소에서 먹기 쉽지 않다. 달걀도 못 먹는다. 삶은 달걀도 상할까 봐 못 먹는다. 6포 정도 먹는데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교도소를 나와서 고기를 먹고 싶었다.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서 고기를 많이 사줬다. 사위 돈으로 고기 많이 먹었다.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랬다. 자, 장황하게 변명을 하죠. 누가 고기 먹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리고 김선민이라고 그 조국 대신 대표 권한 대행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 고기 먹고 왜 된장찌개만 올리느냐 위선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김선민이라는 그 사람, 그 여성이죠. 참, 아니 가족 식사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 된장찌개 또 올려놓고 가족 식사 올렸는데 아니 우리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국이. 이렇게 이제 조국을 두둔을 하는 겁니다.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 고기도 먹었다. 어쩔래? 뭐 이런 거죠. 참 능청스러운데 지금 이것이 조국의 어떤 본성, 조국의 이중성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당의 국회의원들 12명은 어떤 때 보면은 마치 조국의 광신도들 같습니다. 본인들에게 금배지를 다 달아줘서 그런지 그 사람들도 그 한결같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사람들이 조국당에 많이 가 있죠. 금배지를 그냥 달아줘서 그런지 그냥 조국 1인 정당 정도가 아니고 지금 조국이 바로 다시 이제 당대표로 복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처럼
그런 식의 말을 하니까 국민 정서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선민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구워 먹는 고기는 거기서 구치소에서 못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쩌고 하면서 고깃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조국이 벌써 복당, 이제 조국당이 자기 당이니까는 자기 1인 정당이죠. 벌써 복당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21일 복당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11월에 조국당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후보로 또 출마한다. 뭐 자기가 만든 당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한다. 자, 그런데 이 지금 2030 세대 그리고 학부모 세대 중도층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여론이 들끓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재명 지지율에 반영이 되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재명 지지율에서 2030이 대거 이탈을 했고, 또 그들의 학부모 세대 40대, 50대, 40대는 원래 좌파 지지 성향이 강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막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이야 이렇게 해도 제가 그 경험칙으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경험칙으로 뭔가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 정도 협량, 이중성 이런 것들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재명도 뭐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집권을 하긴 했지만은 그 한 번이지 조국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이재명이 추진하는 이 나라 전체를 흔드는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조국이기 때문에 제가 조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사로 풀려나는데 출소한 이후에 완전히 지금 자충우돌 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또 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또 말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이제 6월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뭐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 나가든 대구 그 부산시장 나가든 아니면은 이 개항을 국회의원 선거를 가든 출마하겠다고 보고를 김어준에게 다 하고, 자, 이 203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0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죠. 자, 조국의 아들, 딸, 조원, 조민 이 가짜 스펙 만들어서 뭐 대학 가고 무슨 뭐 의사 자격증 따고 막 그래서 그때도 2030이 부글부글 거렸는데 그 조국을 사면을 해버리니까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이 천박한 인식이 여기에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2030이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국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기자들 만나서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30의 시선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추태를 한 겁니다. 제가 몇 번의 제가 사과한다고 해서 2030이 나에게 마음을 열겠느냐. 그러니까 나 사과 안 할 거야.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2030이 나에게 마음을 안 여니까 난 사과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사과를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득이 생기면은 내가 사과를 하겠지만은 내가 뭐 사과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도 없는데 내가 왜 사과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입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2030은 아예 포기를 하는 그런 그 뜻으로밖에 이제 해석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그 천박한 인식을 지금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조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역력합니다.
이게 조국이 지금 초반에 이렇게 자충우돌 하고 정말 그 어떤 그런 본인의 이중성 같은 것을 막 다시 노출시키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맨날 그 언론 지면을 장식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죠. 그때 문재인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줘서 결국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 정권 그 연장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 초반에 조국이 다시 나타나서 이런 행보를 보이니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의 자업자득이죠. 뭔지 그 조국에게 뭔가 빚이 있으니까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도 사면을 시켜준 거죠.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조국이 조국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한 보답인데 이게 사전에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 그렇게 하기로 그 협정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국이 조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이재명의 표가 잠식되지 않는 대신에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조국을 조기에 사면시킨다. 뭐 최강욱이 그 비슷한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민주당의 좌파 진영의 대주주들 또 문재인까지 나서서 막 압박을 하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면을 한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그 이재명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게 족쇄가 되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조국 외에. 바로 당 대표가 된 그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도 지금 사실상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재명이 강제로 퇴출을 시킨 사퇴를 시킨 강선우를 뭐 외교위원장에 유임을 하고, 그런 사실을 김호준에게 가서 당무 보고하듯이 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오늘 또 정말 이 좌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의아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청래가 최강욱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최강욱은 이 조국 아들 조원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그 로펌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그게 유죄가 됐죠. 그래서 최강욱이 이원직이 날아갔는데 뭐 실컷 다 하고 한 4년 거의 다 하고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날아갔는데 이번에 같이 사면 복권이 됐죠. 그러니까는 패키지로 된 겁니다.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정경심, 최강욱까지 패키지로 됐는데, 그 최강욱을 정청래가 이 교육연수원장,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교육원선장은 이 100만 명이 넘는 당원 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인데, 자, 뭘 교육을 하겠습니까? 최강욱이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 그런 거의 뭐 지금 난장판 이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동반 폭락을 하는 상황이죠. 예, 어제 그 상황도 전해드렸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